저는 인류가 이제까지 맞닥뜨렸던 그 어떤 도구보다 가장 큰 변화가 지금 오는 것 같아요. 휴머노이드를 현재 대규모로 도입하려고 하는 데가 산업 현장인데, 공장, 물류센터 이런 데예요. 가장 나한테 피부로 와닿는 현상이 일자리 문제가 생깁니다. 얘가 나한테 직원 역할을 할 건지 또 동반자인지 경쟁자인지, 경쟁자처럼 밀어내기 시작할 겁니다. 포드, BMW, 현대차 다 이런 계획 갖고 있고, BMW는 뭐 실험을 공개적으로 다 보여주고 있어요. 노동자보다 7배 더 일을 잘한다, 시간도 4배 정도 빠르다, 일자리라는 이슈가 들어올 거고요. 우리가 세계의 이모님이라고 부르는 가전제품들 있잖아요. 로봇 청소기, 식기세척기, 세탁기 이런 것들, 이거보다 더 많은 역할을 우리 집에서 할 거예요. 근데 얘한테 수학을 알려줘, 또는 얘하고 놀아줘. 놀 때는 영어로만 이야기해줘. 애가 학원을 안 갈 수도 있고, 집에 어떤 방문학습 선생님이 없어질 수도 있고, 엄마 아빠가 학습 체크해 주는 것도 없어질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인지과학자 김상균 교수라고 합니다. 현재 경희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많은 기업들하고 인지과학을 기반으로 다양한 융합적인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처럼 생긴 로봇, 휴머노이드는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휴머노이드가 이제 휴먼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거에서 짐작하시겠지만, 인간을 닮은 로봇입니다. 근데 인간에 뭘 닮았냐면 일단 외형도 닮아야 돼요. 뭐 키는 좀 작거나 약간 클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딱 봤을 때도 너무 거인이거나 너무 또 작아도 안 되고, 대충 아이에서 성인 사이의 키를 갖고 있으면서 인간처럼 몸통, 팔 2개, 다리 2개, 머리 하나 이렇게 갖고 있는 거. 또 이제 행동하는 걸 보게 되면 인간처럼 기본 손동작이나 발동작을 할 수도 있고요. 또 AI에 의해서 제어가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을 조금 더 휴머노이드라고 보고, 뭐 원격 제어하는 것도 휴머노이드라고 놓고 보지만, 요즘에는 약간 AI 기반의 자율성까지도 휴머노이드에 대한 개념으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꼭 사람처럼 생겨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사실 길게 얘기하면 그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중요한 포인트인데, 일단은 우리가 어떤 공간에서 어떤 물건을 만지면서 쓰는지를 좀 살면서 생활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답이 있어요. 우리는 보면 이렇게 문고리 열 때 보면 이 정도 문고리 이렇게 딱 열고, 뭐 의자에 앉았다가 물건 들고 가고, 집안에서 사무실에서 일상 발생하는 일인데, 만약에 휴머노이드가 키가 한 4m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사무실 들어오다가 문 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휴머노이드가 만약에 손가락이 없어, 이거 뭉툭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무 덩어리만 있어, 그럼 또 다른 건 밀 수 있는데 이게 문 손잡이를 못 여니까 또 문이 못 들어올 수도 있겠죠. 즉 인간이 최적화된 건 아닌데, 우리의 공간과 사물은 인간에 맞추다 보니까는 인간에 맞춘 기계가 기존 공간과 사물이 최적화가 돼요. 이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고요. 또 우리가 만약에 로봇을 보는데, 여러분 만약에 로봇이 요즘 유튜브 영상도 나오니까 상상 한번 해보시죠. 몸통이 있고 키 한 저만한 팔 2개, 다리 2개 있는데 만약에 머리가 없어. 여기가 없어요. 동그란 부분. 이러면 또 대부분 실험해본 사람들이 기괴하다고 그러고 약간 불편해요. 마치 귀신 본 것처럼. 그런데 사람처럼 생긴 게 여기서 뭔가 왔다 갔다 하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심리적인 부담감이 없어요. 저항감이. 근데 또 여기서 또 한 가지는, 근데 또 너무 사람을 닮았다? 이건 또 다른 뭐 질문에서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불편하긴 합니다. 또 하나 이것도 있어요. 만약 휴머노이드가 집에 들어왔어요. 또 공장에서 일을 해. 그러면 우리 공장이나 집에 새로운 기계나 전자제품 들어오면 사용법을 열심히 익히잖아요. 근데 휴머노이드는 사용법을 보통은 잘 익히지 않는다는 가정을 깔고 들어갑니다. 걔가 와가지고 만약에 빗자루를 들었어. 그럼 우리는 얘가 인간처럼 이렇게 약간 아래를 바라보면서 비지를 하겠구나 생각하겠죠. 근데 만약에 새로 들어온 로봇 청소기가 있는데 동글뱅이 위에 막대가 2개가 딱 달려있어. 그럼 우리 딱 막대를 보자마자 도대체 저 막대는 무슨 용도일까? 저 괜히 뭐 약간 찜찜하기도 그래요. 인간처럼 생기면 우리는 뭔가 인터액션, 조작을 소통을 할 때 내 기준으로 제가 움직일 거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소통 같은 거 훈련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또 저런 것도 있죠. 저는 이제 만화 속에서 로봇 하면 저는 가장 친근하고 제가 좋아하는 로봇은 아톰 같은 건데, 또 요즘 아이들은 다른 게 있고요. 우리는 수많은 문학 작품이나 만화를 통해서 로봇의 원형에 대해서 익숙해 합니다. 그러니까 로봇을 들이대면 사람들은 어린 시절을 들이보면서 또 그렇게 반감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다양한 요소 때문에 우리는 자꾸 로봇을 인간처럼 만드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사람처럼 보인다면 어느 정도 닮아야 우리 마음이 편할까요? 예,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에서 많이 보이는 뭐 에질리티, 보스턴 다이내믹스, 유니티 로봇을 보면 딱 봐도 팔다리 있고 사람을 닮았네. 하지만 누가 봐도 저거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 100% 알아요. 그죠? 그걸 딱 봤는데, 얼핏 봤는데 사람이었나? 이 생각이 드는 로봇은 아마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대부분은 딱 봐도 사람을 닮았지만 사람은 100% 아니다. 금속으로 재질이 되어 있고, 또 머리는 있지만 뭐 머리카락도 없고 눈, 코, 입도 온전히 없어요. 그냥 약간 타원형으로 머리만 붙어 있고 가끔씩 뭐 반짝반짝거리는 정도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사람처럼 닮은 거, 예를 들어 여러분 보셨던 영화 중에 엑스마키나 같은 영화, 또는 또 유럽이나 중국에도 일부러 사람처럼 모습을 만들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봤던 케이스에는 스티브 잡스처럼 마치 우리가 이제
홍콩에 밀랍 인형 박물관 가게 되면 사람을처럼 만들어 놓잖아요. 그거 지나가도 얼핏 보면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 그거를 추구하는 것도 있는데 아직은 그래도 아무리 그렇게 만들어도 조금만 봐도 사람은 아니구나. 근데 스티브 잡스처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네, 이 정도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불쾌감을 느낍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심리적인 불쾌감의 감정도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지만 제가 봤을 땐 가장 좀 합리적인 주장이 이건 것 같아요. 진화론적으로. 인류가 호모사피엔스인데 우리 종이 마지막까지 경쟁했던 종이 네안데르탈인입니다. 근데 얼핏 보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현존하는 인물 중에 제가 실제 만났던 분 중에 이분이 네안데르탈인하고 닮았다는 분이 있어요. 나쁜 거 아닙니다. 강호동 씨였어요. 옆에서 같이 토크쇼 할 때 앉아있었는데 보니까 덩치도 정말 너무 좋으시고 목도 약간 이렇게 짧으신데 흔히 기골이 굉장히 장대하신 약간 씨름이나 럭비 선수 같은 네안데르탈인이 딱 그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딱 보면 고릴라는 아니지만 사람인데 굉장히 좀 강인하고 튼튼해 보인다. 인간은 네안데르탈인에 대해서 약간 불안감을 갖고 있대요. 두려워. 근데 그게 이제 휴머노이드한테도 투영이 됐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왠지 제가 나를 공격할 것도 같고 제가 나의 어떤 동반자나 나의 어떤 도구가 아니라 나를 지배하거나 공격할 것 같은 느낌. 이런 게 이제 언캐니 밸리라는 부분이어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조금 어렵지만 언캐니 밸리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인간처럼 안 닮게끔 만드는 게 상업적으로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미래의 휴머노이드와 함께 살게 된다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부를까요? 여기 신기해요. 여러분 혹시 집에 있는 어떤 전자나 뭐 기계 이런 것들 중에 이름 붙인 거 있으실까요? 인간이 아닌데 이름 붙였다. 어떤 분들은 인간이 아닌데 내가 이름으로 부르는 건 배우자라고 하시는데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인간이 아닌데 이름 붙인 게 저희 집에서는 좀 있긴 있어요. 로봇 청소기. 얘 이제 기본적으로 이름 라키라고 되어 있고. 근데 사실 집에 있는 물건 중에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게 되면 제 제자 중에 이런 케이스는 있어요. 교수님 저는 로봇 청소기 아직 없고 원룸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가 세탁기랑 건조기 세트로 되어 있는 너무 좋은 거 샀어요. 얘한테 이름을 붙인 학생이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너 좀 아픈 거다 이건. 그래서 교수님 왜 로봇 청소기는 되고 세탁기는 왜 안 되냐. 세탁기는 비싸다. 비싸고 싸고 문제가 아니라 세탁기는 누가 봐도 대화도 없고 기계거든요.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인간처럼 왔다 갔다 빠리빠리 하다못해 로봇 청소기도 팔다리가 없지만 왠지 솔도 밖에 나오면 약간 벌레 같은 느낌도 들지만 기어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나요. 얘는 말도 해요. 지금 저 걸레 빨러 가고 있어요. 세탁기는 안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름을 붙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름 붙였다는 건 그냥 로버락의 S9 청소기가 아니라 독립적인 개체를 보는 거예요. 얘를. 근데 이런 가전제품 말고 또 특히 남자분들이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자동차, 특히 이제 컨버터블 같은 거 타는 분들 보면 이름을 자꾸 붙이세요. 나중에 차 판매할 때 약간 눈시울이 나는 글썽여졌다는 분도 있고, 저도 옛날에 좀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전에 자동차 판매할 때 왠지 헤이딜러에서 갖고 가시는데 사진 찍어드릴게요 하는데 왜 미안하기도 하고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런 거. 그래서 우리 이제 로봇이 들어오면은 이런 측면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 이름 많이 붙이실 거예요. 지난달에 대중 판매 약간 했던 유니트리 로봇도 보게 되면 구매하신 분들이 자꾸 옷을 입혀요. 그 이름 붙이고. 이게 무서운 포인트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경험해봤더니 뭔가 독립적인 존재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름을 붙이는 순간 많은 게 바뀌어요. 아까 자동차 판매할 때 제가 약간 울컥했던 것처럼 얘가 만약에 폐기되거나 또는 업그레이드 해야 돼. 근데 만약에 대학까지 된다고 하면 이것도 가능하겠죠. 오늘까지는 나랑 같이 일했고 내일부터 이제 다른 공장으로 팔려갈 거야. 그럼 얘가 또 인사할 거 아니에요. 근데 김 박사님하고 한동안 일했어서 저는 행복했고요. 저 없어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이 얘기를 만약에 들으면 울컥하겠죠. 실험을 해봐드는 게 나타납니다. 아이들 실험에서 이제 어떤 걸 해봤냐 하면 작은 로봇이 이렇게 와요. 기우뚱기우뚱 와서 나는 이름이 미키야라고 막 얘기를 해. 근데 갑자기 이제 배터리가 거의 다 떨어질 때 되니까는 나랑 더 대화하려면 배터리 좀 갈아줘. 그럼 애가 가서 배터리 갈아주려고 유치원생이. 일부러 배터리가 안 맞게끔 설계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 맞게 낑낑낑낑 할 거 아닙니까? 이때 유치원 아이가 나 미키인데라고 한 이 케이스에 대해서 되게 미안해해요. 근데 그냥 막 이야기하다가 배터리 다 되는데 갈아줘. 이름 몰라. 이때는 덜 미안해합니다. 실험 끝난 다음에 아이한테 미안함 척도를 이렇게 측정하게 되면은 요 지점이 흥미롭기도 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할 포인트도 많이 있지만 좀 무섭기도 한 이런 부분입니다. 휴머노이드가 실제로 우리 곁에 있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저는 인류가 이제까지 맞닥뜨렸던 그 어떤 도구보다 가장 큰 변화가 지금 오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직접 몸으로 경험한 건 아니었지만 산업혁명 이야기도 들었고 지금 영상 보신 시청자분들 중에는 나이가 좀 저처럼 있으신 분들은 나는 어른이 돼서 인터넷 썼다. 또 스마트폰도 그렇고 저는 인터넷 스마트폰 또는 인류가 만들었던 자동차보다 더 큰 변화가 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 휴머노이드를 현재 대규모로 도입하려고 하는 데가 가장 산업 현장인데 공장, 물류센터 이런 데예요. 이런 데 들어오게 되면 가장 나한테 느끼는 피부로 와닿는 현상이 일자리 문제가 생깁니다. 얘가 나한테 직원 역할을 할 건지
또는 동반자인지 또는 경쟁자인지 상당수가 이게 좋은 건 아니지만 경쟁자처럼 밀어내기 시작할 겁니다. 포드, BMW, 현대차 다 이런 계획 갖고 있고 BMW는 뭐 실험을 공개적으로 다 보여주고 있어요. 뭐 노동자보다 7배 더 일을 잘한다. 효율성 측면에선 또는 시간도 4배 정도 빠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일자리에 대한 이슈가 들어올 거고요. 또는 지금도 보면 우리가 뭐 가전은 뭐 세계의 이모님이라고 부르는 가전제품들이 있잖아요. 뭐 로봇 청소기, 식기세척기,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세탁기 이런 것들.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은 역할을 우리 집에서 할 거예요. 이름도 붙이고. 근데 여기에 이미 소니가 예전에 초기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시도했던 게 있어요. 근데 그때는 휴머노이드나 AI 기술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잘은 안 됐는데 앱스토어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소니가. 그런데 이게 지금은 충분히 가능해요. 휴머노이드가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 집에 초등학교 아이가 있어. 근데 얘한테 수학을 알려줘. 또는 얘하고 뭔가 놀아줘. 근데 놀 때는 영어로만 이야기해줘. 이런 게 추가적인 모듈 다운로드 형태로 해서 당연히 발생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씬에서만 봐도 여러 개가 발생하겠죠, 변화가. 애가 학원을 안 갈 수도 있고, 집에 오던 방문학습자 선생님이 없어질 수도 있고, 엄마 아빠가 학습 체크해주는 것도 별로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아이는 이게 좋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휴머노이드랑 같이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질 겁니다. 또 지금만 봐도 일부 사람들은 AI 챗봇하고 사랑에 빠진 것처럼 나타나는 사회적인 현상들이 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거 취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인구와 관련된 시나리오에서도 두 가지가 지금 휴머노이드 산업에서는 다 언급이 되고 있어요. 한 집단은 사람들이 휴머노이드하고 함께 생활하고 너무 편해지고 심지어 지금 성인돌 만드는 시장에서는 휴머노이드 기술을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한테 스트레스 밖에서 충분히 받으니까 나는 그냥 집에서는 휴머노이드 몇 대랑 편하게 내 맘대로만 살래. 나만의 왕국. 이렇게 해서 인간의 관계가 줄어들고 출산율도 낮아질 수도 있어요. 또 반면에 휴머노이드를 이런 너무 개인화된 쪽에는 약간 못 쓰게 제도적으로 잘 뒷받침한다고 하게 되면 인간이 어려워하는 작업에는 휴머노이드가 막 투자돼서 하고 인간은 좀 더 노동시간이 단축이 되면서 육아 부분도 어려운 것만 도움받게끔 해놔. 그럼 가족을 만들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편하다고 느낄 수 있겠죠. 그럼 또 인구가 증가할 수도 있고. 휴머노이드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계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 때문에 우리가 어느 쪽으로 드라이브 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이나 뭐 조직이나 국가나 인류 전체의 삶에 정말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근데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이런 변화가 뭐 10년 후, 20년 후에 쓸만한 휴머노이드가 나오면 약간 천천히 고민해도 되는데 이미 지난달에 완판했어요. 개인 판매했던 거 완판했고 일론 머스크, 에절리티 이런 어떤 기업이나 CEO들이 언급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휴머노이드는 무조건 5년 이내에 꽤 대규모로 생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굉장히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변화입니다. 네, 몇 가지 좀 고민해야 될 지점. 성적 해소를 위한 휴머노이드의 개발, 휴머노이드 범죄 등 윤리적으로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은 없을까요? 휴머노이드한테도 어떤 권리를 줘야 될까? 예를 들어 이거예요. 휴머노이드가 인간을 공격할 수 있냐? 공격할 수 있죠. 이미 미국의 그 국방고등교육연구원이 다르파에서는 2030년까지 전장에 휴머노이드 투입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뭐 비밀 프로젝트도 아니고 그냥 대놓고 하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겨울 몇 개월 전인데 이미 유니트리 사족보행 로봇에는 소총을 장착해서 캄보디아하고 연합훈련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전장은 휴머노이드가 휴머노이드끼리 싸우거나 휴머노이드가 인간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반대로 그럼 인간은 휴머노이드를 공격하거나 막대해도 될까?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막 스트레스 받았어. 집에 왔더니 구형 휴머노이드가 있어. 내가 지금부터 몽둥이로 너 때릴 거니까 넌 맞는 신용하고 힘들게만 하지 반격을 하지 마. 나한테 맞아. 막 때리면서 화를 풀어. 여기선 피해보는 게 없으니까 나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더 깊게 가보시면 이런 것도 있죠. 이런 휴머노이드가 만약에 인간의 모든 동작을 조금이라도 학습을 하게 된다. 물론 기술적으로는 이 씬에 대해선 학습은 꺼나 할 수도 있지만 또 일부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럼 이게 과연 인간한테 좋아지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누가 봐도 인간처럼 보이는 로봇이니까 화를 풀 때 좋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오히려 인간처럼 보이는 로봇한테 비인간적인 행동을 한 게 나잖아요. 이게 나한테 학습이 돼요. 그러면 지금 당장 스트레스가 풀릴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 내재된 폭력성이 더 증가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나 로봇에 대해서 권리를 이야기하는 게 얘네 그냥 무슨 뭐 희한한 생각을 해가지고 권리를 줘 이게 아니라 인간 사회를 보존하기 위해서도 휴머노이드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휴머노이드하고 인간 사이에 어떤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까? 이것도 사실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됩니다. 또 하나는 얘가 또 세금을 내게끔 될 거예요. 물론 휴머노이드는 뭐 통장 개설하고 이런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노동을 대체하게 되면 당연히 얘에 의해서 발생하는 생산성만큼 기업은 이익이 나지 않아도
세금을 내야지만 국가 세수가 확보가 되고 소비시장이 돌아갑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SF적인 상상이 아니라 이미 유럽이나 미국의 많은 정치권, 뭐 좌파건 우파건 간에 이 논쟁들이 이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뭐 법, 철학, 윤리 이런 모든 것들이 좀 더 인간끼리 살 때와는 다른 맥락으로 또 자꾸 언급이 되어야 되고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휴머노이드가 이제 많은 부분 특히 생산 과정에 휴머노이드가 대체하지 못할 직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저희 학생들하고 강의할 때 한번 토의했던 건데 뭐 상상을 해보시죠. 제가 이제 작년에 봤던 넷플릭스 콘텐츠 중에 흑백 요리사가 있는데 거기 뭐 에드워드 리라고 하는 이제 멋진 요리사분이 나타나시잖아요. 가정을 해보세요. 아니 에드워드 리가 하는 식당을 예약을 하려고 했더니 6개월이 걸려요. 파인다이닝 먹으려고 했더니 30만 원짜리 코스야. 이게 있고요. 에드워드 리님을 학습한 휴머노이드가 똑같이 있어. 대충 생긴 것도 약간 비슷하고 또 음식 똑같이 만들어. 근데 얘는 다음 주만 먹을 수가 있고 당연히 그분이 직접 하는 게 아니니까 10만 원이 먹을 수가 있어. 6개월 기다려 30만 원, 일주일 뒤에 10만 원. 여러분 뭐 선택하실 거냐? 의외로 후자를 또 많이 선택을 해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은 나 그래도 전자다 무조건. 얘는 인간이 아니니까. 딱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무언가 대체를 한다고 할 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인간이 하는 것들을 전 거의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이 하기 어려운 게 그런 거죠. 고도의 어떤 스포츠, 운동 능력, 예술적인 퍼포먼스 이런 것도 학습시키면 지금 되기는 돼요. 그러면 미래에 올림픽이 사라지고 각국의 휴머노이드들끼리 올림픽을 할까? 전 이건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다음 달인가 보게 되면 중국은 세계 최초로 휴머노이드 마라톤도 지금 개최해요. 중간에 배터리 갈아 끼는 조건으로 이제 마라톤 대회 하는데 이거는 기술의 경이로움을 그냥 시도하는 것이 인간이 했을 때랑은 다르거든요. 즉 우리는 인간이 가장 좋아서라기보다 내가 인간이니까 인간의 삶의 여정, 스토리, 인간의 어떤 몸의 한계를 알고 있어서 거기서 보여주는 가치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이거 좀 더 이제 다른 편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어떤 문화, 예술, 콘텐츠 이런 인간다운 영역에서는 오히려 산업이 더 증가할 것이다. 왜냐? 인간의 생산품이 있어야지 먹고 사는 거 맞아요. 근데 이 부분을 휴머노이드가 서포트할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인간은 여기에 대한 노동 필요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시간에 지금보다 훨씬 더 문화예술 콘텐츠 쪽에 일을 많이 할 것이다. 근데 역사가 이미 그렇게 흘러왔죠. 저희 이제 새마을운동 그 전부터 역사를 보면은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보게 되면 새벽 청소 맨날 나가고 했었는데 새마을운동 할 때랑 지금만 놓고 봐도 지금이 훨씬 더 우리가 문화적으로 많이 즐기거든요. 드라마, 영화, 음악 얼마나 총량이 많아졌어요.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에 대한 책을 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휴머노이드는 이미 눈앞에 와 있는 물건인데 일단 산업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미국, 중국, 유럽이 앞서가 있고 우리나라는 많이 좀 뒤에 있습니다. 완제품 만드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었고 또 우리가 로봇을 뭐 삼성이나 LG가 작년에 새로운 팀을 만들었으니까 또 잘 따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얘는 저 공학적인 결과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봐요. 오히려 인문사회과학적으로 더 많은 고민들을 소비자가 또 주권자가 직원들이 해야지만 더 좋은 휴머노이드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미래를 바꿀 하나의 게임 체인저 기술이기 때문에 기업의 엔지니어들한테 맡겨놓지 말고 저 일반 분들도 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도 보게 되면 이게 미래 산업 중에 하나니까는 엄청나게 새로운 기업 변동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다양한 이슈 때문에 대중들한테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you